그날 공사장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너무 선명하게 떠오른다. 포크레인의 쇳삽이 우리 가족을 향해 내려오던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한 여자가 맨손으로 그걸 붙잡았다. 철이 비틀리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구석에서 거지처럼 웅크리고 있던 남자가 경찰들과 함께 걸어 나오던 장면까지. 그 남자가 재벌을 체포하던 순간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다. 누구도 그 거지가 검사일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으니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날 공사장에서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니다. 모든 건 훨씬 이전, 아주 조용하고 사소한 균열에서부터 시작됐다. 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큰 돈을 벌지도 못했고 남들처럼 출세하지도 못했지만 적어도 가족이 잠잘 집 하나만은 지켜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알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살던 동네는 오래됐지만 정이 많은 곳이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고 저녁이면 이웃들이 반찬을 나누던 곳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낯선 차들이 골목을 드나들기 시작했다. 검은 세단, 번호판도 번쩍이는 고급 차들이었다. 재개발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기대가 없진 않았다.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 빨리 깨졌다. 보상은 말뿐이었고 서류는 늘 미뤄졌으며 항의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다. 어느 날부터인가 집 앞 가로등이 꺼졌고 밤이면 누군가 담벼락에 철거 표시를 남기고 갔다.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겁에 질려 울었다. 나는 관공서를 전전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그 위가 누구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신문에 자주 나오는 그 재벌, 사람들 앞에서는 선행을 이야기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느꼈다. 이건 이주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밀어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걸.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무렵부터 동네 어귀에 늘 같은 거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낡은 옷, 흐릿한 눈빛, 말 한마디 없이 구석에 앉아있던 사람. 누구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다. 나 역시 그랬다. 그가 우리 인생의 판을 뒤집을 사람일 줄은 그땐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저 나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설마 사람을 정말로 죽이기까지 하겠냐고.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는 곧 공사장 한복판에서 뼈저리게 알게 된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시간은 눈에 띄게 빨라졌다. 아침이 오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부터 떠올리게 됐고, 해가 지면 오늘은 무사히 넘어갔다는 안도에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그 속임수는 오래가지 않았다. 재벌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골목 입구에 서 있던 경비 인원이 늘었고, 공사 차량은 낮에도 서슴없이 드나들었다. 마치 우리가 이미 사라진 사람들인 것처럼 집을 비켜 두라는 신호를 하루에도 몇 번씩 보내왔다. 어느 날은 집 앞에 철거 고지가 붙어 있었다. 날짜는 비어 있었고 서명도 없었다. 그 공백이 더 무서웠다. 언제든 밀어붙일 수 있다는 뜻이었으니까. 나는 아이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다. 괜히 겁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아내와 마주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무렵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보상금을 더 달라고 버티던 집이 하룻밤 사이 불이 났다는 이야기, 끝까지 남아있던 노인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다는 이야기. 공식적으로는 모두 우연이었다. 하지만 우연이 이렇게 잦을 리는 없었다. 나는 선택지를 하나씩 지워나갔다. 법은 이미 우리 편이 아니었고
언론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웃들조차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다. 남아있는 건 우리 가족과 곧 움직일 포크레인 뿐이었다. 그 와중에도 동네 어귀의 그 거지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싸울 때도, 공사 차량이 오갈 때도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증인처럼.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거지들도 자리를 피한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눈빛이 더 또렷해지는 날도 있었다. 그때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쳤다. 결정적인 사건은 아이의 학교에서 벌어졌다. 갑자기 전학을 권유받았다. 이유는 안전이었다. 학교 근처가 공사구역이 될 예정이라는 말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처음으로 분노보다 공포를 느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지워버리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집 근처에서 낯선 남자들이 배회하는 걸 봤다. 담배 연기를 피워 올리며 우리 집을 훑어보는 시선들. 나는 문을 잠그고 불을 끄고 아이들을 방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때 알았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다음 수순은 명확했다. 우리를 겁주고 밀어붙이고 끝내는 힘으로 해결하려 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끝에는 공사장이 있었다. 사람들이 사라져도 아무도 묻지 않는 곳, 소음과 먼지 속에 진실이 묻히는 곳. 나는 그날을 떠올리며 매일 같은 질문을 되뇌었다. 과연 누가 이 광기를 멈출 수 있을까? 그 답이 그 거지에게서 나올 거라고는 아직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로 말이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다. 밤마다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눈을 감지만 머릿속에는 포크레인의 큰 쇳덩어리가 우리 집을 향해 다가오는 장면이 반복됐다. 현실과 악몽의 경계가 사라진 순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골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가보지. 낯선 남자의 낮은 웃음소리였다. 나는 몸을 숨기고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3명의 남자가 우리 집을 에워싸고 있었고, 포크레인 기사는 이미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바람을 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멈춰. 강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그리고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맨손이었다. 손을 앞으로 뻗자 포크레인의 거대한 쇳덩어리가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멈춘 것처럼 멈춰섰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여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침착하게 포크레인 쪽으로 다가갔다. 새와 엔진 소리가 뒤엉킨 현장 속에서 그녀의 존재만이 유일한 평화처럼 느껴졌다. 그때 골목 구석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다. 거지처럼 보이는 남자가 경찰들과 함께 등장했다. 나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여기서? 하지만 곧 상황이 명확해졌다. 그 남자는 거짓말처럼 침착하게 걸어왔다. 그리고 재벌에게 다가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재벌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도 경찰들은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고 더 이상 저항할 힘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거지가 경찰과 함께 재벌을 체포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서류가 있었다. 수많은 증거들,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재벌의 범죄가 담긴 문서였다. 재벌은 소리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지만 거지는 단호했다.
당신은 인제 끝났어. 그 말과 동시에 재벌은 구속되었고 현장은 일순간 고요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겨우 정신을 붙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왜 거지가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 그는 왜 그토록 침착했을까? 그동안 그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계획한 것일까?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거지라고만 생각했던 남자, 사실 그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경험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건 단순한 정의감이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철저한 준비가 만들어낸 힘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재벌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거지였던 그 남자의 과거, 그가 왜 그렇게 침착했는지, 무슨 계기로 검사가 되었는지, 모든 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에는 거지가 어떻게 거지처럼 살면서 재벌의 비리를 하나하나 수집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떻게 현실로 이어졌는지를 자세히 들려줄 차례였다. 그 이야기는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비밀이었으니까. 거지가 사실 검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 나는 그날 이후로 그의 정체와 과거가 궁금해 죽을 지경이었다. 그저 평범한 거지처럼 보였던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재벌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었을까? 조금씩 이야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원래 서울에서 꽤나 유망한 검사의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한다.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날카로운 판단력과 남다른 직관을 가진 말 그대로 엘리트였다. 하지만 그는 재벌들의 부패와 권력 남용에 대한 깊은 분노를 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했다. 한 재벌이 연루된 대규모 횡령과 폭력 사건을 조사하던 중 그는 믿을 수 없는 배신을 경험했다. 동료 검사들조차 재벌과의 거래를 위해 진실을 외면했고 상부에서는 그를 압박하며 수사를 막았다. 그 사건으로 그는 검찰 내부의 한계를 절감했다. 정의는 법정 안에서만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권력 앞에서는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쉽게 짓밟힌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래서 그는 결심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그동안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재벌들의 부패를 한 명씩 드러내야 한다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충격적이었다. 겉보기에는 거지처럼 살아가며 재벌들이 가장 경계하지 않을 존재로 위장하는 것. 그 안에서 정보를 모으고 증거를 수집하며 차근차근 재벌들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든 시간이 이어졌다. 길거리에서 겨우 끼니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철저히 익명으로 살아야 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조각의 증거라도 확보하면 언젠가 정의가 실현될 날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폭력, 위협, 배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재벌과 맞서 싸운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그가 모은 자료와 증거는 충분했다. 재벌의 범죄를 폭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 수 있는 완벽한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그가 단순한 거지에서 검사가 되어 나타난 것도 이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모든 행동은 치밀하게 계산된 것이었고 그의 눈빛과 태도에서 나는 이제까지 본 어떤 권력자도 가질 수 없는 단호함과 결의를 느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목격한 거지의 체포 작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년간의 치밀한 전략과 인내, 그리고 복수심이 빚어낸 결과였다는 것을. 하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어떻게 재벌의 비리를 하나하나 폭로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위험과 맞서게 될지는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가 거지처럼 살면서 재벌 내부로 침투하고 첫 번째 큰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을 자세히 들려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의 계획에 직접 휘말리게 되고 눈앞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장면을 더욱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 그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 나는 처음으로 그의 일상 일부를 엿볼 수 있었다. 거지처럼 구석진 골목에서 생활하는 그는 사람들이 지나쳐버릴 사소한 움직임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손에 쥔 종이 한 장, 거리의 CCTV 화면, 심지어 재벌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경로까지. 모든 것이 그의 증거 수집망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재벌 내부 정보를 확보한 과정은 마치 스릴러 영화 같았다. 재벌의 회장실 안으로 직접 들어가거나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대화 속에서 단서 하나하나를 캐내는 장면은 정말 놀라웠다. 나는 멀찍이서 그를 따라다니며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보여준 계획의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거지로 위장하면서도 그가 가진 검사로서의 직관과 법지식은 모든 행동에 녹아 있었다.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재벌이 쉽게 눈치채지 못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다. 재벌이 비밀리에 진행한 불법 자금 세탁 회의가 있었는데 그는 우연을 가장한 치밀한 계획으로 회의실 내부의 녹음 장치를 확보했다. 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단순한 정의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정의 구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다. 그가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재벌 측 경호원들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순간들이 반복됐다. 그럼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오랜 세월 준비해온 것을 이제야 발휘하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도 볼 수 있었다. 거지처럼 구석에서 지내면서도 약한 사람들을 돕고 불쌍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의 정의감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직무를 넘어선 인간적인 공감과 연민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가 확보한 첫 번째 결정적 증거는 재벌의 불법 거래 내역이 담긴 USB였다. 이 작은 저장 장치 하나가 수년간 숨겨진 재벌의 범죄를 폭로할 수 있는 결정적 도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야. 그 순간 나는 전율했다.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정의와 권력의 싸움이라는 걸 실감했다. 그리고 이 싸움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조차 예상할 수 없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그가 재벌의 권력 내부로 점점 더 깊이 침투하면서 어떤 위험과 맞닥뜨리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결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다룰 것이다. 또한 첫 번째 증거가 실제로 재벌을 얼마나 위협하게 되는지도 보여줄 예정이다. 첫 번째 증거가 손에 들어온 뒤부터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재벌 쪽에서도 이상함을 감지한 게 분명했다. 경호 인력이 늘었고 공사장 주변에는 CCTV가 새로 설치됐다. 평소 같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골목 구석까지 감시의 눈이 미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걸. 거지 행색의 그 남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그의 눈빛은 훨씬 더 날카로워져 있었다. 마치 사냥이 막바지에 접어든 포식자처럼. 그는 더 이상 작은 증거에 만족하지 않았다. 불법 자금 세탁 하나만으로는 부족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삶의 터전을 부수고 말 안 들으면 제거해버리는 재벌의 방식 자체를 입증해야 했다. 그리고 그 입증의 대상이 결국 우리 가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집 앞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벌어졌다. 낯선 남자들이 몰려와 문을 두드렸고 철거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통보를 던지고 사라졌다. 날짜는 없었다. 대신 내일일 수도 있다는 말만 남겼다. 그날 이후 아이들은 잠들지 못했다. 작은 소리에도 몸을 움찔거렸고 아내는 밤새 불을 끄지 못했다. 나는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거지는 그날 밤 나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다. 아주 짧게, 그리고 조용히. 곧 크게 한번 올 겁니다. 그게 전부였다. 설명도 위로도 없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가슴 깊이 박혔다. 며칠 뒤 재벌은 직접 현장에 나타났다. 정장을 입고 마치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는 얼굴로. 그의 눈에는 사람보다 땅값이 먼저 비쳤다. 그가 지시를 내리자 포크레인이 하나둘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 장면 자체가 그 남자가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걸. 우리를 공사장으로 몰아넣는 것, 공개적인 위협, 그리고 힘으로 찍어 누르는 방식. 이 모든 게 기록되고 증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는 알지 못했다. 그 거지는 여전히 구석에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의 손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결단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 그도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밤 그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다. 경찰, 내부 고발자, 이미 확보된 증거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족의 목숨이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재벌이 왜 그토록 잔인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스스로의 파멸로 이어졌는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날 아침 포크레인의 시동이 다시 걸리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 그 자리가 권력의 무덤이 될 줄은. 그날 아침은 이상할 만큼 맑았다. 전날 밤 그렇게 숨이 막히도록 무거웠던 공기가 거짓말처럼 가벼워 보였다. 그래서 더 불길했다. 인생에서 정말 큰일이 벌어지기 직전엔 늘 이런 시기였다. 재벌은 그날을 선택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 카메라가 닿지 않는 각도, 소음과 먼지로 모든 걸 덮어버릴 수 있는 조건. 그에게 공사장은 사람을 없애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였다. 우리는 다시 공사장으로 불려나왔다. 이번엔 협상도 없었다. 종이 한 장, 도장 하나도 없었다. 그저 비켜라는 눈빛뿐이었다. 아이들은 내 옷을 붙잡고 울었다. 아내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사람은 우리를 내보낼 생각이 없다는 걸. 오늘 여기서 끝낼 생각이라는 걸. 포크레인이 시동을 걸었다. 굉음이 땅을 울렸다. 쇳삽이 천천히 들려 올라갔고 그 그림자가 우리 위로 드리워졌다. 재벌은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초조함도 망설임도 없었다. 마치 오래 기다려온 공연을 감상하듯 서 있었다. 그때였다.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며 한 여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누군지 몰랐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엔 망설임이 없었다. 도망치지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맨손으로 포크레인의 삼날을 붙잡았다. 쇠가 끼익거리며 비틀렸고 기계는 그대로 멈춰섰다. 사람들의 비명이 터졌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눈앞의 장면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이를 악문 채 포크레인을 막고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분노도 정의도 아닌 결심 그 자체처럼 보였다. 재벌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 소리는 엔진 소음에 묻혀버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공사장 구석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움직였다. 늘 그 자리에 있던 거지. 고개를 숙이고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보이던 그 남자였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뒤에는 경찰들이 있었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망설임 없이 목표를 향해 곧장 다가왔다. 재벌은 처음엔 웃었다. 이 상황이 아직도 장난처럼 보였던 모양이다. 거지에게 소리를 질렀다.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지만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다. 걸음을 멈춘 자리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미 끝났다는 걸. 그는 차분하게 마치 오래 연습한 문장을 꺼내듯 재벌의 범죄를 하나씩 짚어나갔다. 불법 철거, 살인 교사, 뇌물, 은폐. 말이 이어질수록 재벌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는 부정하려 했고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경찰들의 손은 이미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장면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조용히 흘러왔는지를.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도. 다음 단계에서는 이 체포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과 재벌이 마지막으로 어떤 발악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발악이 어떻게 완전히 무너지는지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 체포 장면 이후에도 내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재벌이 붙잡힌 순간 세상이 바로 정의로 가득 차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경찰과 거리를 두고 숨을 고르며 여자를 바라봤다. 포크레인을 막아낸 그녀의 손과 팔은 이미 멍투성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치 정의는 늦어도 반드시 온다라는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때 거지가 다가왔다. 그동안 거지처럼 보였던 그의 겉모습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내게 말했다. 그동안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이 위험에 처하는 걸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그 말에는 따뜻함도 인간적인 친근함도 없었다. 단지 목적과 결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가 경찰에게 명령을 내리자 재벌은 완전히 통제된 상태가 되었고 그의 표정은 분노와 공포, 혼란이 뒤섞인 잔혹한 연극의 주인공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이 떠올랐다. 왜 그는 거지처럼 숨어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까? 정말 검사였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재벌을 조사하는 데 썼을까? 그리고 왜 지금 마침내 나타난 걸까?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거예요?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단순한 제보였습니다. 재벌이 법의 경계를 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하지만 조사할수록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은폐해왔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거짓처럼 숨어서 정보를 모으고 증거를 확보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누군가 눈치채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죠. 그래서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는 경악과 동시에 존경이 뒤섞였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거지로만 기억했겠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재벌은 여전히 저항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반복하며 자신이 무죄라고 외쳤다. 하지만 경찰과 증거 앞에서 그의 외침은 점점 힘을 잃어갔다. 그때 나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달았다. 이 체포가 끝이 아니라는 걸. 재벌의 범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가 아직 감추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이제 막 그 서막을 넘은 것뿐이었다. 다음 단계에서는 거지가 어떻게 검사로 변신하게 되었는지, 그가 겪은 과거의 고난과 희생을 자세히 풀어낼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벌과 그 조직이 얼마나 치밀하게 움직였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거지가 어떻게 검사가 되었는지 그 과정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험난하고 잔혹했다. 그는 원래 평범한 검사 출신이었다.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법과 정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삶은 단 한순간에 뒤집혔다. 그가 조사하던 재벌의 비리 사건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걸 증명하려 했지만 재벌의 권력과 돈, 그리고 조직의 그림자는 법보다 강력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그는 모든 걸 잃었다. 가족을 잃고 동료들을 잃고 정의감조차 시험대 위에 올려졌다. 법원과 경찰의 도움은 없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그때 그는 결심했다. 단순한 검사로는 재벌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직접 그들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눈을 피해 증거를 모으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거지처럼 위장하며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동정했고 때론 멸시했으며 거지로서의 삶을 강요받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시선을 뒤로하고 재벌의 작은 흔적 하나까지 쫓았다. 그 과정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다. 겨울에는 얼어붙은 골목에서 잠을 잤고 여름에는 땡볕 아래에서 굶주림과 싸워야 했다. 심지어 범죄 조직에게 들킬 위험이 수없이 있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모든 증거가 모였고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다. 포크레인 앞에서 여자가 막아주고 거지로 위장한 검사가 나타나 재벌을 체포하는 극적인 순간이 탄생한 것이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바라봤다. 그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정의의 사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벌은 끊임없이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는 미소 한 번 없이 차분히 하나하나 증거를 나열했다. 이제 끝입니다. 당신이 감춘 모든 것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단순히 한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농락하는 자들에게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억해야 한다고. 이 정의의 순간을, 그 헌신과 희생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다음 단계에서는
거지가 겪은 과거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그를 거지로 만들었던 결정적 사건을 다룰 것이다. 그 사건 속에서 그의 인간적인 고뇌와 정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결심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가 거지로 위장하며 살아온 시간은 단순한 잠복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끊임없는 인간적 고뇌와 죽음에 맞먹는 위협 속에서 버텨야 했던 극한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그가 거지가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재벌의 은밀한 범죄를 증명하던 도중 발생했다. 한밤중 그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재벌의 공장 지하 창고로 잠입했다.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법으로는 결코 처벌할 수 없었던 잔혹하고 끔찍한 비밀이었다. 돈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숨긴 재벌은 그의 눈앞에서 사람들을 이용해 살인과 협박 그리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증거를 확보하려던 순간 재벌의 경호원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했다. 그는 간신히 탈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었기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때부터 그는 결심했다. 정규 검사의 신분으로는 절대 재벌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잠입해 증거를 모으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정의를 실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완전히 자신을 지웠다. 거지로 변장해 거리를 떠돌며 사람들이 무시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 모든 과정을 철저히 숨겼다. 그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재벌의 발자취를 추적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시간이 결실을 맺었다. 포크레인 앞에서 여자가 맨손으로 장비를 막아주고 그가 나타나 재벌을 체포하는 순간 그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농락하는 자들에게 정의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재벌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다. 차분히 그러나 단호하게 검사는 모든 증거를 나열하며 말했다. 당신의 비밀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정의와 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다. 한 사람의 희생과 끈질긴 노력으로 세상은 조금 더 공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질문이 남았다. 거지가 된 검사, 그가 겪어온 수많은 고통과 희생은 앞으로 세상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는 과연 이 싸움 이후에도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천천히 비추며 숨죽인 채 지켜보던 나와 시청자에게 묵직한 울림을 남긴다. 정의는 느리지만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과정에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된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펼쳐질 재벌과의 법정 싸움,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